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예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쓸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발언은 입주민을 향한 철거방송이었을까요? 중도층을 품기 위해서는 영국 노동당처럼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68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진보정치 문법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정확히 파악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결국 당원이 정합니다. 당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낸 것이 민주당의 길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잘 실현시키면 됩니다. 당원, 대의원들이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이 민주당 워크숍에 와서 무슨 제3의 길 따지고 기존 진보 문법 같은 거 따지는 것 자체가 구태스럽다. 굳이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극우화를 걱정해야 할 때지 진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진보 보수와 아무 관계없는 오로지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고 복원하기 위한 검찰개혁 과제나 빨리 마무리 짓자. 그리고 민주당 울타리 안으로 기어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는 극우 일베들 어떻게 처리할 국리를 좀 하자.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상성 전 경기도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3의 길론.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토니 블레어라고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시의 삽살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에 대처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 중심의 민영화 경제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서 영국을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악독한 민영화와 양극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주범 정도로 기억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기존의 진보문법이라는 말도 했는데 프랑스의 기존의 진보문법은 68운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68운동은 전후의 유럽 세계와 베트남 전쟁 등 미국과 유럽이 홍역을 앓으면서 당대의 다양한 진보적 이념을 뒤섞어 놓은 운동이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마르쿠제의 유토피아론, 그리고 중국의 마오 사상까지 총망라하여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던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진보운동이고 문법이었다. 미국 독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가져다 쓴 진보운동이었는데 이것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마오 사상의 허상이 밝혀진 지금 세상에서 통할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프랑스의 진보 정당에서는 이 문법이 아직도 일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타개책 혹은 탈출구로 기존의 진보 문법을 탈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아직도 캐캐묵은 주체사상 운운하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하자면 마크롱은 주체사상 따위 이제 잊어버리자고 한 거나 다름없다. 노동자를 내다버린 노동당의 현 영국을 보라. 대처가 통신, 항공, 수도, 철도, 에너지, 주거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통신과 항공은 민영화 이후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들 분야는 민영화를 하면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서도 구조적으로 독점적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수도, 철도, 에너지, 주거 등의 분야는 민영화 이후 민간 독점이 이루어져 서민들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바로 노동자들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이들 노동자 중심의 저소득층보다는 먹고 살만한 중산층을 겨눈 정책을 시행, 이들 민영화를 하나도 되돌리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영국은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지옥이 되었다. 사람들이 오죽 대처를 싫었으면 대처가 죽은 후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고 축제를 불렀으며 심지어 대체의 장례식도 민영화로 하자고 빈정거렸다. 강 실장 말대로 청와대가 기존의 지휘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 한다면 토니 블레어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만신창이로 찢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가고 국가는 회복불능의 분열로 치달을 수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는 제3의 길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짓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등에 칼을 꽂는 길이다. 핵심 지지층의 등에 칼을 꽂고 이 정부가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정부로 결실을 맺을지 나는 매우 의문스럽다.
솔직히 제3의 길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허상을 쫓다가 실상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제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강훈식의 발언이 당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일 것이라는 짐작이고, 그러니 민주시민들은 또 절망이지요. 장석 언론인은 강훈식의 중도층 외연 확장과 제3의 길 워딩에서 젠프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느낀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당원들이 언제 중도 확장을 반대했던가? 인사와 방법이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인가? 실용주의를 말하지 않았던가? 실적으로 효능감으로 서서히 스며들듯 중도를 끌어안으면 될 일을 급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확장시켜야 하는가? 과하면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그냥 민생정책으로 승부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말씀대로 정치는 당에 맡기고 정책에 몰두하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토록 외연 확장이라며 데려온 이병태가 난리지요. 이병태는 해명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님,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은 6.25 남침으로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상케 하였으며 우리 법률상 반국가단체 수괴였잖아요.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리버럴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겠다는 것일까요?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혁명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입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함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폭도로 몰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조롱과 멸칭이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그 비극의 주인공들 모두 10대였습니다. 시대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5.18은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이자 정신입니다. 신군부와 윤석열의 위법적 계엄을 딛고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의 일원이라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국헌을 물랑케 한 행위이므로 광주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확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구에 편승했다는 일부 세력의 5.18을 부정하고 모욕한다는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삐뚤어진 그들의 인식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때입니다. 자, 반성하지 않는 이병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성역이 될 것입니다. 젠프픽이라는 성역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